자, 뉴스 후 시간입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가 유상증자 중 감사 의견 한정을 받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요. 다행히 주관사 측이 투자자 보호 이슈를 제기하면서 유상증자가 철회됐는데 투자자 피해까지 이어지지는 다행히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배경을 증권부 허윤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코스닥 상장사 DST가 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 대상이죠. 유상증자 공모청약을 진행을 시작한 거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 모집을 13일에 시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14일 오후 4시에 이 공모청약 주식 모집을 마감을 했는데 2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 28분에 반기보고서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라고 공시를 해버립니다. 반기 보고서는 원래 그 감사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원래 마감일이 14일이다 보니까 예정이 돼 있었던 네네.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기 보고서 감사 의견 한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주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우리의 재무 구조가 조금 안 좋다를 네. 감사인이 임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 마감일이었던 이제 청약 마감 후 첫 거래일이었던 16일 주가는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 주관을 맡은 자연스럽게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 4개월 동안 진행한 기업 실사에서 이 DST라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인지한 만큼 네. 적어도 감사 의견을 확인한 뒤에 주식 모집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관사가 이 유상증자를 할 때 이 증권사가 기업을 분석하는 그 증권신고서의 인수인의 의견이라는 사항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보면은 긍정적 요인은 3개에 불과하지만 부정적 요인으로 제시한 건 12건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 의견 또 이 부정적 의견 중에서 이 감사 의견 한정이 원인이 된 이제 DST의 재고 자산 관련 위험성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자 위험이 굉장히 큰 기업이었다는 거를 이 주관 증권사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증권 신고서를 심사를 하는 금융감독원도 이 DST 그리고 이 주관 증권사 측의 감사 의견을 확인한 뒤에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게 좀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그래도 결국 유상증자는 철회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DST는 이제 당일 장 마감 후 이제 16일 오후 5시에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 내용을 왜 철회를 했냐? 주관사 측에서 이 투자자 보호 이슈를 제기하여 협의 결과 이번 유상증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제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이제 철회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애초에 요구했던 우리 청약금 환불해달라, 투자금 네네. 환불해달라. 요게 이제 오늘부터 좀 환불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다행히 이제 실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증자를 실제 진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없는 거네요.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 기업의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라는 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새로운 외부감사법이라는 게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 이걸 신외감법이라고 하는데 이 신외감법은 취지가 감사인, 그러니까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독립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네. 이 신외감법 도입이 올해 3월에 아시아나항공이 아시다시피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네. 좀 지금 매각까지도 이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 그 감사 의견 비적정 사유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35곳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상반기 23곳과 비교해서 무려 52%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회계감사는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변수가 아니었는데 신외감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회계법인들이 좀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이 비적정 의견이 크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도 기업도 모두 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으로
이 감사 의견이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외관법이 좀 깐깐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감사 의견 한정을 받지 않을 기업으로 우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관사 입장에서 우리는 청약을 진행하려고 했었다라는 맞습니다. 좀 저는 핑계처럼밖에 안 들리는데요. 네. 저 아무래도 이게 좀 어쨌든 이 14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 분명히 감사 의견이 14일에 나온다라는 건 모든 시장이 알고 있는 이벤트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큰 기업인데 이걸 확인하고 갔어야 된다라는 그 지적이 나온 이유가 네.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 나올 것이라는 거를 과연 기업 그리고 주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네. 한정이라는 것이 나올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이라는 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감사 의견을 네. 볼 수 있는 것에서 부정적인 게 12개나 된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이 청약을 좀 뒤로 늦추든가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회까지도 한 상황이 다행스럽게 된 거고. 네네. 그래서 일단 먼저 주관사 측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 이 DST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감사 의견 한정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네. 해명을 했고 금융당국과도 좀 통화를 해보니까 역시 좀 분위기가 좀 주관사 측이 이 의견을 알고 부정적 의견이 나올 걸 인지하고 했다기보다는 네. 실제로 이게 정말 생각지도 그러니까요. 못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회사 측도 이제 몰랐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이 DST의 최대 주주는 한강홀딩스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 한강홀딩스는 이 빚을 내면서까지 이 유상증자, 그러니까 초과 청약을 해가지고 좀 참여를 한 거를 보면은 좀 감사 의견은 이제 주관사 측의 해명대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은 이해가 되나 좀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을 때는 조금 더 뒤로 밀어보고 그쵸. 네. 감사 의견을 확인하고 유상증자를 좀 시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네요.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사업을 위한 증권사 간의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리하게 네네.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좀 진행했던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첫 번째가 이 DST 유상증자 철회 사건의 첫 번째 이유가 감사 대란 네. 이 직접적 이유였다면은 이제 좀 간접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증권사들 사이에서 이 기업금융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배경인데 그 유상증자 주관을 맡았던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뭐 최근에 좀 IB 사업을 좀 강화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솔직히 존재감이 그렇게 큰 증권사는 아닙니다. 네. 또 공동주관사였던 이 하나금융투자의 경우에도 뭐 부동산 금융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 증권업계에서 강자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좀 기업금융 분야 뭐 IPO나 뭐 유상증자 주관 이런 분야에서는 좀 다른 대형사와 비교해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좀 그 기업금융 시장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조그만 이제 코스닥 기업의 좀 기업 공개 이런데도 막 대형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몰리는군요. 그렇죠. 네. 주간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막 줄을 서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중소형 증권사들은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하더라도 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과 계약을 해서 수익을 네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DST 같은 경우는 다행히 유상증자를 철회를 해서 이 투자자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네. 좀 실제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느 기업인가요? 바로 이제 2016년 12월에 상장한 코스닥 기업 퓨전데이터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올해 4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자본 잠식률 50% 이상,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사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어요. 네. 지정이 돼서 이런 와중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약 300억 원,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유가 이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해서 우리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겠다. 네. 이런 목적으로 300억 원을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6월 14일에 유상증자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데 올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지난 14일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한 지 2달 만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DST 같은 경우는 이 청약 마감이랑 반기 보고서 제출이 2시간 차이여서 조금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뭐 퓨전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 청약,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고 반기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시점이 2달이어서 좀 길긴 한데 네네.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은 어쨌든 비슷하네요. 자금을 조달하고 문제가 생긴 이런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좀 위험이 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퓨전 데이터의 유상증자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리고 IBK 투자증권이 주식 모집을 주선을 해줬습니다. 네. 이 조그만 기업에 증권사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왜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증권사 두 곳이나 이제 그러니까요. 붙어 있냐? 위험 부담이 꽤 큰 기업인 만큼 수수료 수익이 꽤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 퓨전 데이터는 유상증자 모집 주선 수수료로 증권사에 총 4억 원을 지불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같은 규모 300억 원 규모로 이제 그 유상증자를 진행한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제가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더 많아요. 그래요? 수수료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 소형사들은 이런 기업들이랑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자금을 조달한 기업 그리고 수수료 수익을 번 증권사와 달리 투자자의 속은 타 들어간다는 상황이 좀 핵심 문제인 타는 거고.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퓨전 데이터도 23일까지 이제 반기 보고서 제출을 마감해서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네네. 밝힌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투자자들의 속앓이는 불가피하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증권사의 본질, 그러니까 증권업의 본질이 이런 위험을 감수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 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 분명히 좀 리스크 테이킹 측면에서는 네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증권사의 이 같은 적극적인 위험 감수는 투자자 보호가 좀 같이 맞물릴 때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충돌하죠. 네. 맞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업 금융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만큼 좀 이에 따른 증권사의 위험 관리 역량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사태가 사실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그 소비자들의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권사들의 위험 관리 수준이 높아졌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